안녕하세요. 마그누스 효과 기반 로터세일의 항공기 성능 향상 가능성 탐구라는 주제로 이번 학기 프로젝트를 진행한 양현석 허은호 팀의 양현석입니다. 평균적인 삶의 수준이 올라감에 따라 해외여행을 가는 사람이 증가하고 국내로만 한정짓지 않고 사업 확장의 폭을 넓혀 기본적으로 해외에도 지사를 많이 두는 현 상황 속에서 지속적으로 항공기라는 운송수단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있고 앞으로도 많은 수요가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2019년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항공기 이용이 매우 줄기 전까지는 꾸준하게 항공기 이용이 증가했고 이에 따라 탄소 배출도 역시 증가해왔습니다. 국제적으로 탄소 배출에 대한 규제가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2030 국가 온실 감축 목표에 따르면 2018년도 대비 수송 부문에서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37.8%를 저감시키고자 합니다. 이는 국내뿐만이 아니라 국제적으로 효율적으로 연료를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고 비행기의 양력과 항력을 적절하게 조절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로터세일이란 전통적인 돛이 아닌 회전하는 원통 모양으로 돛의 역할을 대신합니다. 이는 마그누스 효과를 이용하는 것으로써 회전하는 원통 주변에 압력 차이를 발생시켜 얻는 양력을 통해 그림과 같이 배가 앞으로 전진하는 데에 도움을 줍니다. 2013년 독일의 풍력 터빈 제조사인 에널코는 4개의 로터세일을 보조 추진 장치로 사용하는 E10-1호를 개발한 바 있으며 동일 크기의 기존 화물선에 비해 평균 25%의 전체 연료 절감 효과가 있음을 보고했습니다. 저희는 이 로터세일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로터세일을 후택 날개에 적용하고 이륙 시의 성능 향상을 가져올 수 있을지 확인하고자 했습니다. 이번 수업을 계기로 CFD 해석을 통해 기존 에어포일 형상과 비교했을 때 양력 계수의 이득을 가져다 줄지, 항력 계수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 탐구하였습니다. 비행기의 목적에 따라 굉장히 다양한 종류가 존재합니다. 그중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제트 여객기인 미국 항공사 보잉의 737-800 모델을 선정하였습니다. 그림과 같이 날개가 후방으로 뻗어 있는 후퇴액입니다. 보통 보잉 737-800의 이륙 시 받음각이 8도에서 10도, 이륙 속도는 약 260km/h 정도입니다. 이를 참고하여 받음각 구도, 속도 60m/s인 이륙 조건에서 양력과 항력 계수를 계산하였습니다. 레이놀즈 수가 2.26 곱하기 10의 7승이기에 난류 해석이 필요했습니다. 벽면의 영향을 많이 받지 않는 구간과 유선의 공률 변화가 큰 벽면 근처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K-오메가 SST 모델로 모델링하였습니다. 계산 시간을 줄이기 위해 2차원 분석을 수행했고 시간에 따라 양력과 항력이 어떻게 변하는지가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정상 상태, 속도가 0.175 마하로 0.3보다 작기에 비압축성 유동에 대해 해석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에 적합한 심플 알고리즘을 따르는 심플 폼 솔버를 사용하여 해석했습니다. 해석에 필요한 전처리 과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유한 요소 메쉬 생성 프로그램인 GMSH를 활용하여 기존 에어포일과 로터 세일의 원리를 접목한 형상에 대한 격자를 생성하였습니다. GMSH에서 생성한 메쉬를 GMSH2 form 명령어를 통해 불러오고 경계 조건을 적합하게 수정하였습니다. GMSH에서 격자를 생성할 때 이 콜드 라인의 길이를 1로 두었습니다. 따라서 실제 길이인 5.64m를 적용하기 위해 격자를 X방향과 Y방향으로 5.64배를 하여 스케일링하였고 메쉬 퀄리티를 체크했습니다. 확인한 결과 non-orthogonality, skewness, aspect ratio, expansion rate 등 격자 퀄리티가 양호했습니다. 먼저 기존 형상에 대한 경계 조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받음각 구도를 모사하기 위해 인렛에서 속도를 X방향으로 59.3, Y방향으로 9.39m/s로 균일하게 불어오도록 설정했습니다. 아웃렛은 제로 그레디언트, 탑, 바텀은 시메트리 플레인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에어포일은 노슬립 컨디션을 적용을 했고 2차원이기에 프론트와 백은 MT 조건을 부여 무시했습니다. 압력에서 인렛은 제로 그레디언트, 아웃렛은 균일한 대기압, 에어포일은 제로 그레디언트로 설정했습니다. K오메가 SST 난류 모델을 적용하기 위해서 적절한 K와 오메가에 대한 초기 조건이 필요합니다. 난류 강도를 1%, 즉 0.01로 두었고 계산한 결과 0.54 제곱미터 퍼 세크 제곱, 이에 따른 오메가는 1.169 퍼 세크로 두었습니다. 이에 따라 K의 인렛은 0.54로 균일하게, 아웃렛은 제로 그레디언트, 탑과 바텀은 시메트리 플레인, 에어포일은 KQR 월 펑션으로 설정했고 오메가의 인렛은 1.169로 유니폼하게
아웃렛 제로 그레디언트, 시메트리 플레인, 에어포일은 오메가 월 펑션으로 설정했습니다. 회전하는 원통을 배치한 형상에 대한 경계 조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실린더의 속도는 로테이팅 월 벨로시티로 두고 RPM을 변화시키면서 양력과 항력 계수를 계산했습니다. 압력은 제로 그레디언트입니다. K는 KQR 월 펑션, 오메가는 오메가 월 펑션을 적용했습니다. 그리고 적절하게 수렴할 수 있도록 FB 스킴스와 FB 솔루션 파일을 수정을 했고 컨트롤딕트 파일을 수정해서 계산을 5만 회 하였으며 양력 계수를 구하기 위한 파라미터를 설정하였습니다. 계산 이후 후처리 과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시는 그래프는 계산 반복 횟수에 따른 양력과 항력 계수입니다. 계산 초기에는 이렇게 진동을 하다가 일정 값으로 잘 수렴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베리피케이션을 위해 격자수를 변화시키며 그리드 디펜던스 테스트를 진행했습니다. 이 그래프는 기존 에어볼 형상에 대해 격자수를 변화시킴에 따른 양력과 항력 계수입니다. 격자수가 일정 값으로 증가하면서 적절하게 수렴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실린더의 회전 속도에 따른 양력과 항력 계수에 대한 베리피케이션입니다. 격자수가 일정 값으로 커지면 진동폭이 매우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1000rpm, 이후 2000rpm, 4000rpm, 8000rpm, 16,000rpm일 때도 격자수가 10만 개를 넘어설 때부터 그리드의 수에 관계없이 안정적인 값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제 기존 에어포일과 RPM을 변화시키면서 계산한 양력과 항력 계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RPM이 증가하면서 양력 계수는 증가하고 항력 계수는 감소했습니다. RPM이 1000에서 2000으로 증가하면 크게 양력 계수가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나 이후로는 RPM이 커짐에 따라서 유의미하게 많이 증가하지는 않았습니다. 16,000rpm에서도 양력 계수는 기존 값과 비교했을 때 0.02 정도가 작았습니다. 하지만 항력 계수는 유의미하게 감소했고 16,000rpm의 경우에는 기존 에어포일보다 더 작은 항력 계수를 보였습니다. 실린더 회전에 필요한 전력 투입을 고려한다면 형상 변화에 따른 유의미한 효과를 얻을 것으로 기대되지는 않습니다. 로터 세일이 발생하는 양력의 일부를 추진력에 사용해서 선박의 연료 사용 효율을 효과적으로 높일 수 있으나 최적화된 에어포일 형상에 따라 발생하는 양력과 항력이 매우 효과적인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학기 프로젝트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